자, 문제를 보면 첫 번째 9,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9, 그 다음에 중심이 0,5,0이고 반지름은 루트 56, 그런 두 9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9가 만나서 생기는 원 위의 한 점을 P다. 원은 어떻게 구하지? 연습 한번 해볼게요. 고1 때 그 원의 방정식에서 원 1 빼기 원 2 하면 이거 뭐 나왔을까? 원 1은 아마도 x제곱에 y제곱에 두 번째 원도 마찬가지죠. 개수는 1이니까 이런 형태. 빼버리면 제곱 다 없어지잖아. 그럼 뭐가 남느냐 그러면 xy 관련된 1차식 비슷한 뭔가가 생기죠. 뭐 어떤 직선의 식이 나옵니다. 어떤 직선일까?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고 이게 원 1이고 여기가 원 2다. 원 1에서 원 2를 빼게 되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오죠. 교점을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의 식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지금 요 문제에서 필요 9에서 9를 빼면 x제곱, y제곱, z제곱을 지금 최고 차항을 다 가지고 있죠. 눈으로 볼 때도. 이 빼버리면 뭐가 남을까? x, y, z가 포함되는 어떤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평면을 알려주죠. 어떤 평면일까? 위에 그림 요걸 9라고 생각하면 이게 평면이 될 수도 있고 위에 내용으로 보면 직선일 수도 있는 거고 원으로 보면 직선이고 9로 보면 평면일 테고. 그래서 9에서 9를 빼버리게 되면 그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걸 한번 일단 구해볼게요. 자, x제곱, y제곱, z제곱에서 x제곱에 y제곱, 전개를 해야 되겠죠. 10y 더하기 25 z의 제곱은 56이다. 자, 여기서 첫 번째 구에서 두 번째 구를 빼버리게 되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해서 10y가 되고요. 그 다음에 25를 넘길까요? 25를 넘기면 31, 50 남겠네요. 결론적으로 y는 5라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y5가 뭘까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여기 교선으로 생겨나는 원이 있죠. 이 교선인 원을 포함하는 평면이 바로 y는 5라는 평면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다시 연습 1로 돌아가 보면 직선이 나오는데 교점이나 현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직선의 식을 다시 원에다가 대입을 해서 우리는 풀어야 되거든. 그러면 마찬가지로 9에서 9를 빼가지고 어떤 평면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평면에서 교선으로 생기는 원이 궁금하다 그러면 뭔가를 또 대입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어야 되겠죠. 자, 이 원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 교선인 원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y는 5이면서 동시에 두 구의 식을 만족을 하는 게 교선 원이겠죠. 그럼 y에다 5를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어디 대입? 첫 번째, 두 번째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식은 y에 5를 대입하게 되면 정말 깔끔하죠. 그래서 9, 2니까 S2에 대입할까요?
S2에 대입을 하게 되면 교선의 원의 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y는 5이면서 동시에 x제곱에 z제곱은 56이다 라는 이런 공간상에 떠있는 파란색 원에 대한 식을 찾은 거죠. 이런 식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됐고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질문이 뭐냐 그러니까 어떤 점 P가 있는데 XY 평면으로 정사형을 하라. 그럼 P' 요건 XY 평면으로 내린 정사형이다. 그 다음에 P'라고 하죠. 9S와 Y축이 만나는 점은 각각 QR이라고 하자. QR은 좌표를 알 수가 있죠. Q의 좌표는 반지름 9짜리가 어느 방향으로 Y의 반대편으로 가 있으니까 Q는 아마도 0에서부터 0, 마이너스 9, 0 이런 식일 테고, R은 마찬가지로 반지름 9짜리가 플러스 Y 방향으로 가 있으니까 0에 9에 0 이런 형태이다 라고. 그렇다면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이 한 점 P도 표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P를 뭐라고 표현을 할까? 아는 거는 한 개밖에 없어요. 이 원 위에 있는 점은 Y가 5라는 사실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XZ는 모르겠다. X랑 5랑 Z랑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정사형으로 끌어내렸으니까 얘는 어떤 특징이 있다? Z만 없어졌죠. 딴 거는 그대로입니다. X, 5는 유지가 될 겁니다. XY 평면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럼 P'의 좌표는 X, 5, 0이라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 좌표 표현을 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상황에서 질문이 뭘까요? 질문이 사면체의 부피의 최대가, 일단 부피를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P에서부터 P' 이 부분을 우리가 높이로 볼 겁니다. 높이. 그 다음에 밑면에 색칠이 되어 있는 XY 평면에 색칠된 부분의 삼각형을 밑면으로 생각을 해서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로 표현하면 잘 보일까? 노란색 해볼까요? 자, 바닥 삼각형부터 생각해 볼 텐데, 바닥의 삼각형은 물론 이 부분에 각이 90도이어도 우리가 각각의 거리 계산하는데 좀 무리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삼각형에서 이 부분을 밑면이라고 볼 텐데, 이 부분 밑변이라고 보면 이 부분 길이는 18이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높이는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삼각형에서 높이 개념이 되겠죠. 이거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 X 방향으로 가는. 모릅니다. 이건 그냥 X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면 도형은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삼각형의 P 다시 QR, 이거는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2분의 1에 높이는 X라고 하면 되겠고요. 밑에 변 QR은 18이다. 그래서 이거는 9X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 다음에 높이는 어떠냐면 높이는 그냥 Z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 부피 표현을 해볼게요. 사면체에서의 부피는 뿌리니까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Z가 되고, 그 다음에 9X라는 밑면의 넓이다. 그래서 다시 적어보면 3의 XZ 정도로 표현이 되겠네요. 자, 식 적은 게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 자, 그렇다면 XZ는 무슨 관계에 있는가? Y가 5라는 평면 내에서 X와 Z는 무슨 관계에 있을까?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점피에 대한 정보니까. 맞나요? 그 다음에 요거를 물어보겠습니다. 제곱이고 요거니까 산술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산술 기하 표현을 해보면 X제곱 더하기 Z제곱은 2의 루트 두 개를 X제곱에 Z제곱 이렇게 될 텐데, 이거는 2의 XZ랑 같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56이라 그랬습니다. 2를 넘겨보게 되면 56을 절반으로 나누니까 28인가요? 그래서 28 XZ다. 자, 지금은 좌표가 제곱의 루트니까 여기 절대값 씌울게요.
우리가 x 값이랑 y 값이 그림에서는 위쪽이지만 아직 뭐 아래쪽인지는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절대값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xz의 최대치가 28이다. 이 성질을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할 겁니다. xz의 최대값이 28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3 곱하기 28, 이게 부피에서 최대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84가 되겠다. 이게 답입니다. 산술기하에 의한 xz의 범위를 찾아서 이쪽에다가 나란히 적어서 계산을 합니다.